내 얼굴 말고. 네. 화장실로 네? 갈까요? 화장실. 네. 자, 그래서 답 뭐 나왔어요? 미분계수가 약한 거야. 이 문제가 안 풀리면 답은 1, 답은 3, 답은 3이에요. 미분계수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 문제 없구나. 민혁이 빨리 와야 돼.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을 포함한 분수 함수의 극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요 미분계수가 숨어있기 때문에 분수꼴로 바꿔서 푸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1분의 자, 요 녀석을 표현하면 어떻게? f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f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얘가 미분계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꼴 같고 여기 꼴이 똑같아야 되지. 즉 분모에 뭐가 필요한 상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한데 x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주려면 x 마이너스 1에 몇을 곱해야 되는 겁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세제곱 써주고 와우 분모에 이렇게 곱했으면 분자에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곱해서 똑같은 식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 풉니다. 얘가 이제 외쳐. 야, x는 1로 가, 1로 가, 1로 가 이랬더니 분모는 0으로 가고 분자는 f1 빼기 f1이네요. 몇이 되는 겁니까? f-1이 돼요. 근데 이 녀석은 x를 1로 보냈더니 몇이 되는 겁니까? 3이 되고 있네요. 자, 이 녀석은 다시 식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f1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얘 풉니다. 저기 보니까 fx가 나와 있네. f1은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라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개수의 총합 나와서 몇 되겠습니까? 3. 결국 무슨 문제야? 미분계수지? 네. 미분계수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의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정적분의 활용 문제집 나눠줬니? 오케이. 네.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적분의 활용까지 풀어야 되나? 그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6제곱분의 1의 5제곱 플러스 2의 5제곱 플러스 3의 5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n의 5제곱이라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얘 6제곱이지.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얘를 딱 보면서 잠깐만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6차고 얘는 5차니까 어머 분모가 더 크네? 와 얘는 0이에요. 이렇게 풀면 이제 비극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선생님이 하는 거냐면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선 하나를 1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 그런데 선생님이 이 선을 계속 더했어. 그럼 갑자기 차원이 뭘로 바뀌어요? 평면 2차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평면도 계속 얘를 더하면 항상 몇 차가 돼? 3차 부피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5차를 계속 더하고 있지. 5차를 계속 더해버리면 얘는 몇 차로 바뀌어버린다? 6차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즉 얘는요 보기에는 6차분의 5차지만 실제로는 6차분의 6차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요. 우선 뭐가 보입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수히 많은 더하기 기호가 보이는구나. 이 무수히 많은 더하기 기호를 우리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그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는 다시 뭐로 해석할 수 있다? 인테그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변형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난 얘 시그마로 한번 표시를 해볼 거야.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녀석을요, 여기 6차고 얘 5차죠. 5차를 기준으로 우선 정리를 하고 남은 하나 있지, n분의 1 있지? 얘는 바깥으로 빼버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되느냐? n분의 n은 바뀌지 않잖아. k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 n분의 1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 구조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바꿔줘요. 그런데 나는 얘를 뭐라고 놓으면 참 좋겠다. n분의 x, k를 x라고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정적 분화시킬 겁니다. 좋았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로 선생님이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끝, 위 끝 잡아내셔야 되죠? 아래 끝은 어떻게 구합니까? k가 1이고 n이 무한대. 몇부터? 0부터. 이거 했는데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k 자리에 뭐 대입합니까? n 대입해요. 그러면 몇 가지? 1까지. 내가 요 전체를 x로 넣을 겁니다 라고 했으므로 x의 5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k에 곱해져 있는 녀석 n분의 1이네요. 요 n분의 1은 뭐로 바뀐다? dx로 바뀐다. 그러므로 요 문제를 풀면 6분의 1의 x의 6제곱에 1, 0 해서 답은 6분의 1이라고 간단히 나온다요. 그래서 이 유형은 솔직히 말하면 문제 유형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어떤 문제 유형을 가졌는지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비교를 해보니까 전부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보이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요. 맨 첫 번째 문제는 분모의 6차, 분자의 5차가 왔네. 두 번째 문제는 분모의 4차가 오니까 분자에는 3차가 온 거예요. 왜? 그렇게 줘야지만 이렇게 아주 작은 가로 파트지? 얘가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였잖아요. 요 가로 n분의 1, n분의 3, n분의 7 요런 녀석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차수의 차이가 있어야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비슷한 유형인데 여기에서는요 가로의 역할을 하는 게 누가 되겠어? n분의 3. 앞에 나와 있지 얘는 특이하게. 그리고 뒤에 있는 것만 뭘로 바꿔버리면 된다? 시그마로 바꿔버리면 되는 요런 패턴의 문제. 딱 요렇게 리미트 다음에 n분의 몇 나오고 뭔가 짜라락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얘는 무슨 문제다? 인테그럴로 바꿔서 푸는 문제다라고 문제 유형 자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 유형 자체가 기억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풀지? 막 이러면서 이제 별짓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너희들이 풀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는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풀어보세요. 시그마로 바꿀 땐 변하는 녀석, 변수와
변하지 않는 녀석, 상수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네. 답 낸 사람 답은 4분의 15. 예. 자, 시간 더 드려요. 같이 풀까요? 같이 풀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리미트가 보이고 무수히 많은 더하기 기호, 일명 시그마가 보입니다. 아, 그리고 얘가 4차고 위에가 3차가 나오는구나. 얘는 인테그럴로 바꿔서 풀 수 있는 구조의 문제다요. 자, 그래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수히 많은 기호를 시그마로 바꿔요. 그리고 변수를 봤더니 요 변하는 자리가 1, 2, 3. 사실 얘는 뭐랑 같아? n 플러스 n과 같으니까 n번째 항까지 쭉 더해주고 있구나. 좋았어. k는 1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가게 될 거야 해요. 자, 그래서 이 식의 상태를 보면 n의 4제곱은 변하지 않죠? 앞에 있는 n도 변하지 않죠? 그런데 뒤에 뭐가 보입니까? 플러스 1, 2, 3 변하는 수 k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의 식이에요. 자, 그런데 인테그럴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로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가로에 해당되는 n분의 몇 이런 숫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으므로 나는 이 식을 n분의 n 플러스 k 전체의 세제곱 곱하기 n분의 1로 나눠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야. 얘를 만들어내는 게.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드디어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겠죠. 요거 전체를 뭐로 두겠다? x로 둘 겁니다. 그러면 아래 끝은 몇이 되겠습니까? 아래 끝은 k자리 1 넣고 n자리에 무한대 넣는데 몇 되겠어요? 얘들아, 이거지. n을 무한대로 보냈어. 얘 먼지지? 그럼 몇 나오겠어? 약분해서 1. 그죠? 네. 자, 그리고 윗끝은 몇이 되겠습니까? 2가 될 거예요. 왜? k자리에 n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체를 x로 놓으니까 x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얘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1 플러스 n분의 k지. k에 곱해져 있는 숫자 n분의 1이 뒤에 예쁘게 왔나요? 네. 그래서 얘는 dx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4분의 1의 x의 4제곱에 2, 1 되겠네요. 4분의 1의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분의 15라고 나오더라. 아, 저걸 0으로 해가지고 4가 나온 거였구나, 민혁군이. 아래 끝. 그죠? 예.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런 기본 패턴에서 약간 변형된 유형 보도록 하겠다. 역시 여기에서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와 시그마가 보이고 나는 얘를 인테그럴로 바꿔서 풀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자, 여기에 봤더니 뭐예요? 3 변하는 부분은요, 요 부분밖에 없지. 3, 6, 9 해서 3k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므로 나는 k자리에 1부터 n까지 대입해야 되고 절대값 2-n분의 3k 요런 식이 오고 n분의 3이 요렇게 곱해져 있구나 라고 식을 적으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을까? 선생님 그랬지. 뒤에 오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그랬어요? K 앞에 곱해져 있는 녀석이랬지. 근데 얘가 뭐야? 마이너스 n분의 3이야. 그렇다고 여기 마이너스 n분의 3을 써줄 수는 없잖아. 가로의 길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절대값 a랑 절대값 마이너스 a는 같다 해요. 즉 절대값 3이랑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머 마이너스 너무 부담스럽다 이래서 이렇게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게 절대값의 성질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우씨 이거 음수여서 좀 부담스러운데 뭐가 필요하다? 플러스가 필요한 상태. 근데 다행히 절대값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얘를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n분의 3k로 아예 바꿔버려도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바꿀 거예요. 인테그럴. 예. 아래 끝은 몇일까요? 마이너스 2부터 얘 전체를 x로 넣을 겁니다. 위 끝은 몇일까요? 1. 그죠? 그리고 절대값 x 나와 있고 dx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요건 풀어보세요. 이제 다 만들어줬으니까 답 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낸 사람 답은 아직 한 명도 못 풀었어요? 네. 같이 풀자.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정적분의 풀이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분류. 어떤 분류?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정적분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일식 분류.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얘는 절대값이야.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몇인데? 0. 0을 기준으로 분류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절대값 x의 dx 플러스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절대값 x의 dx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x가요 0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을 때 이 녀석은 뭘로 나오겠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dx가 됩니다. 얘는 당연히 양수니까 0에서 1까지 그냥 x의 dx가 됩니다. 자, 문제를 푸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에 0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에 1 0 요 녀석만 풀면 되겠네요. 0 넣으면 의미 없고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더하기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겠습니다. 결국 2분의 몇 나오겠다? 5. 되겠습니까? 네. 개념 공부 좀 하자.